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비트코인이 57,000달러를 뚫었었습니다. 뚫었다가 지금 잠시 내려온 상황이고, 이더리움 역시 2,000달러를 뚫으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뛰어넘는 그런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그리고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기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아주 기분 좋은 나날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정보들 많지는 않지만은 약간의 업데이트들을 준비해봤고, 뒤에는 꽤 재미난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허탈하셔가지고 헛웃음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 영상을 보기 전에 오늘 나온 정보들 빠르게 한 번씩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이더리움, 세계 자산 반열의 34위까지 차지하는 그런 쾌거를 거뒀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 포토샵을 만든 회사죠. 어도비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위에는 미국의 대형 통신 회사인 버라이존이 딱 버티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건방진 버라이존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이더리움의 이러한 상승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뭐 배경이랄 것이 있겠습니까? 불장이 왔기 때문인데,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면은,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현재까지 올해 성적이 굉장히 준수합니다. 168% 연초 대비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상승률은 비트코인보다도 높습니다.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93% 올랐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이더리움의 상승, 이 배경에 대해서 암호화폐 미디어 디크립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 및 기관 쌍끌이 투자가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보다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상당 부분 운영되는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생태계나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 거래 가스비라든지 그런 부분만 낮출 수 있다라면은 지속적으로 생태계도 그렇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얼마 전에 이더리움 따위는 우리 에이다의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칼다노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 에이다 가격도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 찰스 호스킨슨이 얼마 전에 조만간에 대형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시장을 기대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이런 발표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이번에 국가 단위로 본인 인증 서비스가 출시되게 되었는데, 이것이 칼다노, 에이다 기술을 활용했다, 이것이 찰스가 의미했었던 그 대박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으나 아니라고 합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시스템은 에이다랑은 관계가 없대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에서 새로운 암호화폐를 상장할랑 말랑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이름은 도돈지 두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격을 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상장 발표가 나게 되면은 코인베이스 효과와 함께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알트코인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알트코인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코인들 몇 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단타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나는 이 트레이딩에 좀 자신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쿠사마, 이 포카닷을 따라서 이 포카닷의 테스트넷인 쿠사마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엔 이 오션 프로토콜을 봐라. 정말 이쁘게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 더욱더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들도 있었고, 그 외에 오미세고, 온톨로지, 카이버 네트워크, 연파이낸스 등등은 아직까지 큰 펌핑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순환 펌핑을 한다라고 봤을 때 조만간에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세인트루이스 연준에 이어서 이번에는 보스턴 연준 총재가 짓거리기를, 시간이 지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중앙은행이 자체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통화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없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많은 중앙은행들이 자체 디지털 화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이런 것을 필터 없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연준에서 코인이 나오게 되면은 비트코인 망할 거야,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은 비트코인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자, 비트코인과 중앙은행들이 발행하게 되는 CBDC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 혹은 디지털 화폐라면은 CBDC 같은 경우는 되지털 자산,
그리고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탐욕에 찌든 중앙은행들의 화폐라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CBDC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찍어낼 수가 있고, 이것이 디지털화가 된다 그러면 더욱더 손쉽게 이번에는 인쇄를 할 필요도 없이 디지털상에서 완전하게 무한대로 수량을 늘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 디지털과 그 반대로 탐욕에 찌든 디지털 구분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찰스 에드워즈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 시총이 1조 달러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만 미국에서 발행한 달러가 4조라고 합니다. 4조 달러를 찍었고 좀 있으면 2조 달러를 더 찍겠다라고 하고 있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전혀 버블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몇 년간 은행들과 미디어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폰지 사기, 가치가 없는 것이라 욕을 해왔었지만은 지금은 다들 서로 살려고 달려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 보시면은 비트코인 버블이야, 조만간에 터질 거야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터지기를 바라고 있겠죠. 본인들이 못 샀으니까. 근데 비트코인 가격 오른 것만 보면 안 되고, 비트코인이랑 뭐가 같이 많이 풀렸느냐, 법정화폐가 많이 같이 풀렸다라는 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것이 버블이냐 아니냐를 논해야만 하겠죠. 한국 같은 경우도 3차 재난지원금, 4차, 5차까지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다 함께 차차차입니다. 이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 올라간다고 버블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 할지라도 과도하게 무리해서 이 마진거리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산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죠. 거래소들이. 항상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일론 머스크의 말. 자, 일론 머스크는 일단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입고 있는 이 광녀라고 해야 되겠죠. 광녀가 비트코인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배경에도 비트코인 로고로 이렇게 자신의 트위터 사진을 바꿨고, 최근에 그는 피터 시프와의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피터 시프가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했었던 발언, 법정화폐도 엉망이고 비트코인도 엉망이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둘 다 사실은 엉망이다, 금이 최고얌, 이런 식으로 트윗을 남겼더니,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기를, 그나마 그래도 당신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편이 나을 것이다. 돈은 단지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없애는데 사용되는 데이터일 뿐이다. 시스템은 데이터 지연 및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좀 비싸 보이기는 하다라면서 이제 쪼개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한편 비트코인을 매수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인한 수익이 지난해 전기차 판매 수익보다 더 높은, 1년치 수익보다 비트코인 투자 수익이 더 높았었던 그런 기록을 또 세우게 됐었다라고 합니다. 무려 30%나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이를 목격한 다른 기업들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 아마도 이 군침을 질질 흘리면서 비트코인을 좀 사보려고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조만간에 기업들의 비트코인 포모 현상이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 전에 비트코인 강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가 사람들이 구라쟁이라고 놀렸었으나, 지금 그대로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 장본인 마이크 노보그라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어서 발언하기를, 이번 주 북미 첫 비트코인 ETF가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개시했다. 다음 타자는 미국 본토가 될 것이다. 테슬라, 마이크로스트레러지 등 글로벌 주요 기업이 비트코인 매수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연일 세계 주요 미디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 가능한 강세장에 진입했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정말 듣기 좋은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6만 달러 언제 가나요?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물론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저번과 같은 30% 조정이 나오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재미난 영상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는 이 사람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했다라면서 축하의 의미로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자막은 넣지 못하겠지만은 대체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다. 비트코인이 무려 자그마치 111달러를 기록하는 것이다. 사상 최고가이고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한다. 와, 111달러.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상 시청해 보도록 하시죠. I'm right here watching history be made. Bitcoin is now up to $111. It's an all-time high, and it's continuing to rise. I've seen it break 3 times today. It went up to 110, and this is the highest that it's been. It's ridiculous. Last trade, 189 Bitcoin for $111 piece. That's amazing to me. I mean, just look at this graph. You see this graph? That's the last 3 hours. Give me a second, I'll switch it up. I'm right here. 자,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비트코인 111달러 갱신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가격은 막 56,000달러, 7,000달러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자, 영상이 퍼지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질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지. 그래서 후기 영상도 나중에 올라왔어요. 자, 똑같은 사람인데 이때보다는 약간 더 이렇게 좀 기름기가 도는 훨씬 더 뭔가 여유로워진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그는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아직도 비트를 들고 있냐고 묻는데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히 나는 존버하고 있지. 비트 말고 비트의 자식들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B도 들고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도 암호화폐들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지. 유니스왑도 샀는데 내가 얼마 전에 2달러에 샀는데 지금은 20달러야. 자, 참고로 유니스왑 오늘 30달러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서 그는 나는 지속적으로 매수와 존버를 반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내가 여지껏 만들었었던 결정했었던 이 경제에 관련된 결정 중에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은 굉장히 단순하다. 그냥 사서 존버해라. 존버 고고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영상을 잠깐 살펴보고 제 영상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So apparently the question on everyone's minds is, did he hodl? Come on, come on. What kind of question is that? Of course I did. Of course I did. I hodled, I bought more, and I've hodled again. I've hodled everything. I hodled Bitcoin's children, Bitcoin Cash, Bitcoin Satoshi's fishing. I've hodled every single thing. And that so far has been the best decision that I've ever made financially in my life. And I keep buying more. I buy Bitcoin every single week. I buy Uniswap every single week. I bought Uniswap at $2 and it's at $20 in like 3 months. This is like the new financial system and it's so incredibly simple. You literally just buy and you hodl. 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11달러 아래서 산 비트코인을 아직까지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매주마다. 참 진짜 돈 벌 자격이 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데요. 아직 시장 초반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앞으로도 많은 수익을 남기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